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머니입니다. 네, 인사드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오늘 시장이 붕괴돼서 여러분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힘내시고요. 이러한 시장에서는 네, 전문가나 슈퍼 게임이나 일반 투자자나 모두가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힘내시길 바라고,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도 힘들어서 이렇게 장 끝나고 좀 푹 자다가 일어났지만, 네,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들 있고 해서 또 혹시나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한 분을 위해서 이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기존에 계속 앞서 언급드렸던 부분들, 제가 틀린 부분 틀렸다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좀 AS 차원에서 그래도 영상 올려드리는 게 도리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올립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체 시장을 이제 분석하면서는 이 당시에 반등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수급 매수로 인해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 중기 반등 목표치는 3개월에 걸쳐서 2850선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제가 보는 어떤 기술적 신호, 그 다음에 경험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네, 보시면 제가 보는 스토캐스틱에서 어떤 실패 신호라고 하죠. 갔다가 재차 꺾이는 파동이 이렇게 쭉 추세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실패 신호가 나오는, 이게 수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예상한 부분이 빗나갔고, 그리고 이게 스토캐스틱 큰 놈이 주봉에서 20, 12, 12 정도 되면 상당히 큰 파동인데, 이런 지수에서의 이 파동이 사실 매끄러운 게 거의 통상적입니다. 이런 계속 왔다리 갔다리 찌르되는 거는 잘 없는데,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좀 예상이 빗나간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또 제가 이 당시에 지수 체크하자, 2600 지지 체크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때 코스피 변곡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지수 2600은 확인해야 된다, 지지되어야 된다, 그래야 상승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왜냐면 가야 될 자리에서 파동이 이미 상승으로 돌렸는데 가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음봉 파동, 수급을 동반한 흐름을 꺾는 파동이 나오면 이게 파동 자체가 이제 마무리되고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다 이런 측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그때 영상에서 여러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65,000원을 깨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이 깨지면 62,300원 전후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이 가격까지 내려왔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제가 이때 흐름이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가 하락 가능성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후에 반등이 좀 이어졌으나 98,000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99,000원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이 당시에 27만원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25만원까지 해서 매수 전략,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4천원까지 내려왔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7만원까지 열려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76,500원입니다. 추가 하락 좀 가능성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제가 이제 주로 좀 많이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봤던 어떤 기술적 포인트에서 하단선은 98,000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선을 이탈해서 9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네, 저도 여기까지 하락은 생각한 부분이 아니어서 좀 상당히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쨌거나 기술적으로 내지는 기업 가치상 저는 싼 국면이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시총이나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 그 다음에 사업 구조,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의 현재 위치가 싸다는 인식은 뭐 이게 주가가 더 빠진다고 해서 바뀌는 그런 뷰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아마 이때 첫 영상을 올리고 뭐 중간중간에 한 4편, 5편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위에 추가하셔가지고 상심하신 분이 있으면 뭐 도의적인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나 뭐 저도 오늘도 추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저는 기업 어떤 가치 측면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갈 생각입니다.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아무튼 뭐 종목들 대략 이렇게 보시면 이렇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네, 현재 시장 국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들, 뭐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국면을 지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힘들지만 사실 공포스럽죠. 그래서 팔고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시장 자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멘탈 싸움인데 이 멘탈 관리하자, 그리고 자금 관리하자,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법 측면에서 우리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상은 빗나가는 경우도 뭐 당연히 있겠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예상을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빗나갈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대응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기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때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뭐 손절의 대응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러나 뭐 손절이 아니라 어떤 뭐 비중 조절이나 뭐 그 다음에 종목 관리 뭐 이런 걸로 갈아타기 뭐 이런 걸로 대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멘탈도 잡고 자금 관리도 한번 체크하자,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의 국면에서 꼭 해야 될 것들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유 중인 기업을 한번 점검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뭐 한 3개, 5개 이래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종목들 기업을 한번 체크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빠졌음에도 상당한 고평가 영역에 있다. 이러면 사실 뭐 기업을 갈아탄다든지 뭐 매도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내가 기업을 살펴보니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싼 편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 매크로 환경 현재 안 좋죠. 뭐 여러가지 뭐 CPI 지수부터 해가지고 예상치를 벗어나니까 또 지수가 폭락세가 나오고 했는데, 이런 매크로 환경은 또 다른 논리로 그리고 피크를 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기업에 집중하자. 뭐 매스컴의 어두운 소리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기업 가치에 집중하자. 그래서 기업 가치에 이상이 없고 경쟁력에 이상이 없고 내가 충분히 싸게 샀다. 그러면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업을 점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버틸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기업 가치 이런 거 판단해서 10만원에 매수했는데 주가가 내려가가지고 8만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지, 이걸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단 기업의 경쟁력이 이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매도 목표가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다, 20만원이다, 8만원까지 가더라도 버텨서 내가 생각한 매도 목표가에 팔고 나오는 겁니다. 주가라는 속성 자체가
또 고평가 영역에 머물렀다가 저평가 영역에 머물렀다가 그런 어떤 변동성을 가진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자마자 손실이 났다고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업을 점검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점에 많이 물려 계시죠. 뭐 지수를 치면 3000포인트부터 해가지고 물려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기업의 손실률로 보시면 40%에서 뭐 60%뭐 이렇게 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이 경우에는 뭐 타인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이 손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떠나겠다, 현금화하고 싶다 이러면 뭐 그 결단하고 떠날 수도 있겠죠. 뭐 그 부분은 뭐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전체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어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라는 전제하에 들어갔는데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뭐 이렇게 물린 분들이 계시겠죠. 이런 분들은 사실 내가 시장을 예상한 것과 달리 간다 하면 사실 결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나는 시장을 한 발치 빠져나와서 관망의 자세로 보겠다 하면 이 정도 수준은 사실 손실을 줄이거나 좀 시각을 달리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상 원칙이든 뭐든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주가 고점에서의 위치에서 내가 진입할 때 어떤 그 논리랑,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어떤 팔고 싶을 때 그 어떤 논리랑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 내가 이때 들어갈 때 어떤 누구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게 고점에 물렸다 그러면 이걸 마냥 쥐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털고 나올 수도 있어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때 애초에 그 로직, 논리가 훼손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를 또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 가치상 내가 적절한 어떤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갔다 그럼 주가가 빠지면 이걸 슬기롭게 뭐 추매를 하거나 존버를 하거나 해서 단가를 맞추고 시간으로 견뎌서 팔고 나오는 그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걸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팔랑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영익 교수님 뭐 이렇게 하락장을 예측을 하셨죠. 그래가지고 적중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면 기본 조회수가 몇십만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반등장을 예상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빗나간 거죠. 그러면 이 전문가도 별 볼 일 없네 이러면서 또 다른 적중한 전문가를 또 갈아탑니다. 그러면 이 전문가가 또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 최악의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B2 레버리지, 신용매매 이 부분 조심하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추세 역배열 어떤 중기, 적어도 단기 중기 면에 있어서는 하락 추세가 분명하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자기 돈의 선에서 한도 내에서 하는 거는 사실 버틸 수 있으면, 여유 자금은 버틸 수 있으면 또 그 국면, 올라오는 국면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전문가의 말을 참고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기법에 의해서, 확신에 의해서 들어갔다 하든 거기서 확신에 찬 나머지 신용,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과하게 일으켜서 풀베팅 했다. 그런데 시장이 예기치 않게 어떤 급락장세, 단기 변동성 하락장이 있다. 이때 사람들이 퇴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B2는 위험하다. 이 부분에서 자금 관리만 되면 멘탈 관리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게 버티면 다시 회복 국면에서 다시 재기를 노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여러분 힘든 장 지나고 있지만 힘내시고
뭐 잘 버텨나가시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번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